안녕하세요. 데이업의 멘토 안호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종목은 세방이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소제목으로 지금 수출입 동향으로 보는 전망이라고 했는데, 최근 3월 달 수출입 데이터가 잘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확인해 보면서 세방에 대한 매출이라던가 실적 한번 볼 거고요. 이 앞으로 세방이 어떻게 보면 업황으로서 혹은 주식으로서 어떻게 될 건지 이 투자에 대해서 앞으로 유의사항은 어떤 게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네, 기사를 스크랩한 거라 좀 글씨가 작을 수 있는데 제가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3월 수출, 24년 3월 수출은 566억 달러, 전년 대비 3.1% 증가한 수치고요. 이건 이제 6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라고 합니다. 네,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4월 1일 사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4년 3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이제 3월 수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월 대비 14억 달러 정도 증가하면서 6개월 연속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징적인 것은 지난달 이제 3월 같은 경우에는 조업일수가 전년 동월 대비 1.5일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수출 증가 흐름이 이어간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 만약에 이 조업일수를 전년 동기 대비 동일하게 한다면 이거는 9.9% 정도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대한민국의 수출 상황이 지금 좋다는 부분인데, 다만 수입액 같은 경우에는 12% 정도 감소를 했지만, 이 수출에서 수입을 뺀 무역수지 같은 경우에는 4억 죄송합니다. 42억 8천만 달러 정도로 흑자로 지금 집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방, 이 어떠한 관련이 있냐라고 하신다면, 세방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실적을 보자면 이 실적에 대한 매출 비중인데 전체 한 60% 정도 하는 게 이 화물 운송이라 그래가지고 이 컨테이너 및 벌크 화물의 국내 운송이라고 보면 될 거고요. 뭐 이걸 이미지로 잠깐 보시자면 네, 이렇게 뭐 수출입을 이용하면서 배 컨테이너를 싣기 위해서 운송을 한다거나 해외에서 들어온 물자들을 이제 각 거래처로 보내주는 이런 운송 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시고, 다음 데이터를 보자면 전체 매출의 26.6%, 한 27% 차지하는 게 항만 하역이라 그래서 수출입 화물의 선적 양하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미지로 잠깐 보시자면 네, 여기 아래 그림 보시면 이게 컨테이너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 어떻게 보면 항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러한 물건들을 배에다가 싣고 배에서 온 물건들을 이 어떻게 보면 운송에 필요한 차량에 다시 내리는 이러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수출입이 좋아지면 이런 물동량이 많아지므로 세방은 굉장히 큰 성장을 할 수 있는, 흔히 말해서 어떻게 보면 수출입 데이터 혹은 국내외 경기 상황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실적을 보자면 지금 3월은 이제 수출입 뭐 데이터가 좋게 나왔다. 그리고 이게 6개월 연속 흑자다라고 했는데, 네, 세방이 23년 지금 실적을 보자면 전체 매출액은 1142억 나온 거를 보실 수 있으시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87억 정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걸 전년 대비로 비교를 하자면 뭐 감소를 한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22년은 지금 1조 2천억, 2,900억 정도 거의 1조 3천억 정도 나왔죠.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450억으로 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에 딴에서는 감소가 이렇게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22년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특수성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이게 워낙 서프라이즈라고 생각을 하신 다음에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측에 대해서는 이제 뭐 세방 익스프레스라고 해가지고 이 세방의 계열사들의 물동량 감소 및 이 코로나19 회복세로 이 물류 정상화에 따른 이 부분의 하락이라고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 물류 정상화라는 게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고 비대면이라던가 셧다운 이런 걸로 해서 모든 물건들이 글로벌로 엄청나게 많은 움직임이 발생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기저효과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렇게 뭐 지금 상황에서 좋고 3월 달에 워낙 잘 나왔고 6개월 연속으로
계속적인 뭐 증가세 그리고 흑자를 이어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최근에 중국의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를 탈피하기 위해 뭐 경제 성장률을 5%로 중국이 뭐 이렇게 하고 소비 둔화된 부분을 개선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있고 글로벌로도 지금 고금리의 그 기조에서 조금 어느 국가는 이미 금리 인하를 해서 경기를 풀겠다. 어떻게 보면 지금 약간 침체되어 있는 경기를 개선시키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데 이거는 어떠한 플로우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금리가 인하가 되고 경기가 살아나고 소비가 살아나고 그러면 물동량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면 이 세방 같은 경우에는 네,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운수업, 물류업을 하는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림에도 보여드렸다시피 물건들을 운반한다. 그러면 운반하기 위해서는 이 기름, 유가에 굉장히 예민한데 현재 유가 수준을 보자면 지금 4월 8일 기준으로 WTI가 85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최근 1년간 차트를 가지고 오면 작년 말 대비해서 작년 말에는 거의 뭐 70달러 초반대에서 거래가 되다가 이 작년 말 대비 거의 20% 이상 오른 가격에 지금 뭐 이 원유가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적으로 조금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뭐 시중에 이 원유 가격을 따질 수 있는 WTI가 있고 그 다음에 브렌트유 그리고 두바이유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WTI는 85달러에 거래되지만 브렌트유 두바이유는 지금 90달러 선에서 뭐 80달러 후반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100달러 유가 100달러가 가는 게 어떻게 보면 기정사실화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원가에서 이 원유 비중이 높은 이런 물류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조금 리스크로, 비용적인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원유 가격을 잘 보면서 수출입 데이터를 관찰을 하시는 게 세방을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차트 보고 마무리를 하자면 네, 이 세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최근 뭐 21년부터 차트를 가져왔기 때문에 한 3개년 정도 차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이 작년에 굉장히 이슈가 됐었던 라더견, 뭐 SG증권발, 뭐 CDF, 이 주가 조작 이 부분이 조금 연루가 됐던 종목인데, 물론 뭐 세방 오너가 뭐 주가에 연루가 됐다, 뭐 주가 조작에 회사가 개입을 했다 이런 부분이 전혀 나온 바는 없지만 이 라더견 일당이 이 세방을 몰라서 주가 조작에 이용했던 부분은 뭐 저평가주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사실 세방의 주주 입장에서 그리고 이 부분 상승하는 부분에서 이 세방 주식을 샀던 분들은 사실 뭐 업황 자체가 너무 좋았고 이 시기에 뭐 원재료 쇼티지라던가 운임 상승 이런 부분이 있어서 뭐 자연스러운 상승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하셨겠지만 사실은 뭐 실체적으로 주가 조작이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사건이 발발하고 뭐 하한가가 계속 이어지면서 지금은 사실 이 주가 조작이 발생했던 시기 전 가격으로 지금 돌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가격에 대한 조정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는데 이 시장에서는 이게 가장 큰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종목을 투자를 한다면 물론 뭐 업황이라던가 뭐 오너에 대한 리스크 뭐 이게 과연 성장하는 회사인가라고도 보겠지만 이 주가가 과거에 어떠한 흐름의 형태를 보여줬는지가 굉장히 시장에서는 중요한데 이렇게 주가 조작에 한번 연루가 됐던 종목은 시장에서의 어떻게 싶은 심리 자체가 조금 안 좋을 수 있고 이 주가 조작이 이 하한가로 이어지는 가운데 이 시기쯤에 이 대주주 블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추가적으로 이러한 뭐 하락 구간이 조금 나오지 않았나라는 부분이 조금 생각이 들고요. 지금 상황은 사실 이 회사가 가진 뭐 매출액이라던가 영업이익 그리고 자산에 대비해서 워낙 낮은 가격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 해당 종목에 뭐 관심을 가져볼 수는 있겠지만 이 주가 조작이 있기 전의 시기에서도 워낙 어떻게 보면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특성을 가진 종목이다 보니까
투자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100%제 주관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세방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 혹은 기존 투자자분들은 단순히 뭐 제 얘기는 참고만 해주시고 본인들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면서 잃지 않는 투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세방에 대한 뉴스는 뭐 제가 나올 때마다 뭐 정리를 해가지고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계속 시청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